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이죠? 금요일 거 녹화할게요. 연휴 잘들 보내고 계세요?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출근해서 이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연휴랑 쉰 거 해서 5일치 일을 안 그래도 금요일 날 했는데 아마 목요일 금요일 또 해야 될 것 같고 목요일은 내일은 아마 또 야근을 100%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이 못 올라올 것 같고 금요일은 또 주말이니까 요거 다음 영상은 주말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일단은 어제도 종목을 좀 보고 오늘도 종목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많습니다. 좋아서 많은 타기보다 과하게 빠진 것들을 그나마 좀 추린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소 30분 이상 나올 것 같고요. 물론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어, 과하게 시장이 빠졌을 때에 어떤 종목을 사서 얼만큼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로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요런 장이 사실 처음은 아니네요. 코로나 때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요 정도 빠진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에 잡는 낙주들, 그 낙주들이 얼마나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은 제가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추적이나 추가적인 공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매일 종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매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뭔가 내가 고르는 게 있다면은 얼마나 그 친구가 올라가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3일 전 거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얘는 손절이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기관이랑 외국인 사고 있죠. 그렇지만 카카오가 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지금 우리 학교는 다들 보셨죠? 저도 봤는데 좀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 콘텐츠리라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갭을 안 뜨면은 해볼 만한데 지난번에도 아마 이게 여기서 갭이 떴을 거예요. 갭이 15% 뜨고 22%까지 갔다 쭉 내려박았는데 이것도 갭이 뜨면 또 빠질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갭 뜨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모은 걸 털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상상이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확 죽었죠. 거래량 죽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월봉으로도 바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충분히 중장기로도 갈 만한 종목입니다. 자, 빠르게 보시죠. DLENC 그리고 이제 보시면 처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을 텐데 제가 과하게 빠질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는데 보시면은 요 선이 위에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래쪽 선까지 빠지면 거기서 매수를 하면은 좀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위에 요 선을 넘어가면은 고점이다. 요 부분은 선행은 아니고 후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단순한 보조 지표일 뿐이지 이거를 믿고 그거에 따라서 베팅을 하진 않아요. DLENC도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건설주가 금요일날 반등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라가기에는 이미 7%가 떠서 더 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11만 8천 원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가면 21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12만 2천 원까지.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 요거에 지금 오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선을 긋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위에서 놀던 한번 빠지고 지켜줬던 자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밑골이 약간 준 자리라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걸린 자리이기도 하고 쭉 당기면은 여기서도 걸리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선들이 걸리는지 겹치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슈팅 나온 자리들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도 슈팅 나온 자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2만 3천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은 요 정도가 될 거고
짧게 보면은 11만 8,500원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먹으면 되는데, 사실 바닥에서 잡았으면은 이미 여기서 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완전 막 빠진 게 아니고 이미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살짝은 애매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수급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과하게 빠진 것도 있지만 주로 반도체 쪽에서는 과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미 이제 이런 장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들, 특히 신텍 같은 경우 이런 장에서도 살아있는데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건 장이 반등할 때 세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빠진 것들, 이 장에서 살아남은 것들, 주로 반도체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LX 세미콘, 얘도 보면은 이렇게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얘도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 정도가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5만원 정도. 아이고 15만원 하나, 그 다음에 13만 9천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걸리는 자리를 그냥 보면 됩니다. 이게 가까운 걸 보고 멀리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 빠졌으면 땡큐겠지만, 빠졌네요. 여기까지. 자, 12만 5,200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그럼 12만 5,200원 잡고 여기 앞에 땡기면은 여기 다 저항으로 작용한 자리입니다. 여기 윗꼬리도 겹치죠.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위에서 빠질 땐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여기서부터 매수 그물망을 아마 쳐놨을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까지.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부터 매수 라인을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 매수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물망으로. 요게 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12만 5,200원부터 사가지고 여기서 반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한번 뜬 거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뭐 눌림을 주면 좋겠지만 보통 바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3%에서 한 12% 정도, 21선이 그냥 저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차선까지는 가기 힘들고 보통 1차선에서 끊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얘는 3,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YP도 여기 큰 그림에서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찍으면은 여기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바닥은 여기서 한번 걸리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되는 자리, 여기 저항이 되었는데 뚫고 나니까 지지가 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내려오니까 여기서 또 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두 줄 그은 거는 거래량 터진 자리랑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그은 거거든요.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자 당겨 보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 가지고, 그러면 여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여기까지 하면 18%, 짧게 보면은 11% 나오는데 이미 한 방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한 5%에서 한 10%까지 반등을 먹을 수 있겠다. 5% 정도면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리 자체가. 그리고 땡겼을 때도 바닥을 딱 찍었죠. 지금 바닥 선을 딱 빼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이 친구는 좀 자리가 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는 43,700원, 43,700원을 잡되 저라면은 43,500원부터 팔 겁니다. 43,500원부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수수료 떼면 5.5% 이상은 나오겠네요. 갭만 안 뜬다고 하면. 그래서 JYP를 저도 알람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5% 정도는 나와야, 지금 하락한 게 얼마인데 5% 정도는 나와야 살만하지 않을까요? 얘를 얼마나 해야 될까? 종가가 41,000원이니까 41,200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시간에 좀 잠깐 볼게. 시간에 49,000원이 괜찮네. 예. 요거는 5% 볼륨이 나오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는 한국항공우주. 예. 우주 쪽이 올해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한 달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뭐 우주에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뭐 한 번 쓰고 올랐다고 지금 21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21선 지켜주는다는 가정하에 같이 모아갈 만합니다. 우리 연기금과 같이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최근에 이게 여기 보면 매수량이 좀 적잖아요. 여기 땡겨 보면 최근에 좀 집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 세 가지 선 밑에 오면은 매수할 만한 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여기를 기준봉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를 기준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첫 봉이 가장 좋거든요. 요거는 기준봉이라고 하기엔 좀 약하니까 요거를 기준봉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터진 게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밑에면은 괜찮다 할만하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35,6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여기서 밑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요 그림에서 바로 가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같이 우리 연기금과 같이 모아가면은 올해 우주 쪽으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관련 산업이나 이런 데이터의 연간 계획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라면은 올해 뭐 우주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을 건지 그런 예정 일정 따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장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택 이런 장에서 크게 안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 많이 했죠. 그리고 한번 쏘고 또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조금만 장이 올라왔는데도 6.5% 올라오면서 전 고점까지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심택이 전 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봉은 당연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면은 반도체 쪽에서 아마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1월 달에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지수가 오른다고 했을 때 그쪽이 많이 올라야 당연히 지수가 오르겠죠. 코스피는. 그래서 심택은 뭐 그냥 대충 잡아도 되지 않을까. 지난 하락에서 이렇게 버텼다라는 거는 얘는 또 뭐가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수가 빠져도 잠깐 우리 지수 안 봤네.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빠져도 빠지질 않는 종목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큰 접근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나오냐? 요거 말아 올렸잖아. 거래량이 투심이 지금 안 좋은 게 조금 별로예요. 그럼 지수만 봤을 때는 3%에서 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은 6%에서 10% 정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까지 올라가고 다시 빠지느냐, 그거까지 올라가서 버티느냐인데 사실 이 여기 위에 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아서 지켜봐야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여기 그려보면은 여기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땡기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도 여기서 올라가면은 한 1.5%에서 많이 가면은 8%인데 8%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좀 낮춰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1.5에서 6.5 그러면 3%에서 3%에서 13% 정도 개별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빠지느냐 횡보를 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지금 올라갈 구간이 27%인데 27%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의문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좀 이게 단기 트레이딩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대충 전부 다 지수 고점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은 21%? 21% 맞나요?
21%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코스피 종목을 사셨다면은 대충 마이너스 42%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못해도 마이너스 30%, 정말 좋으면 20%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라면은 원금 찾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좀 빠른 회전율로 과하게 빠진 종목에 좀 비중을 실어서 먹는 게 저는 필요해요. 네, 아무튼 지속적인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심택은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현대산업개발, 오늘 주말에 또 뉴스가 있었죠. 연휴 때 뭐 또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가 또 빠졌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외국인은 계속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외국인이 어떤 목적으로 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지 않나. 만약에 이것도 항상 단타는 그래요. 항상 기준만, 손절 기준만 딱 정하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13,500원 깨면은 손절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짧게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럼 요거 시가 13,700원 깨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거래량이 두 번 들어왔구나. 7만 주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 구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 구간을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13,700원 손절 잡으시면은 크게 괜찮지 않을까요? 손절 부분이 13,700원 잡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4%고, 매수를 내가 뭐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면은 뭐 수수료 포함해서 3.2%, 여기서 하면은 수수료 포함해서 5.3%, 이 정도 나오니까 분할 매수 하실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보냐, 뭐 15,000원 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000원, 16,000원, 16,000원. 네. 그 다음에 길게 당겼을 때 여기 하나 나오는데 19,000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짧게 치면은 만 3%, 이렇게 올라오면 10%, 여기까지 오면은 상한가 한 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재는 저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에는 강심장이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소액이거나 비중이 크다면 이 안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못 봤어, 금요일날. 6%면은 괜찮은 쏠쏠한데. 그 다음에 수선 종목은 수급은 없습니다. 수급은 없는데 왜 가지고 왔냐, 이렇게 땡기 하락을 쭉 마치고 나서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기준봉이 여기입니다. 지금 기준봉보다 더 엄청 적은 거래량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 개미들 다 털린 자리예요. 다 털린 자리고, 이 기준봉보다 빠졌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2,570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위에 물리신 분들은 물 타는 게 좋고, 아니면은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먹고 나오면 됩니다. 차포 떼면 7% 나오네요. 7%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급이 없으니까 큰 돈을 넣기는 그렇고, 적당하게 용돈벌이 정도로 이렇게 사서 7% 먹고 나오면 됩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는. SM도 이렇게 보면은 61,000원? 61,000원 정도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61,000원. 조금 더 올라오면은 61,500원. 이렇게 두 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다 저항이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 지지가 되었던 자리예요. 그게 이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먹으면은 한 4%에서 5% 정도 나오겠네요. 4%에서 5% 정도. 물론 21선까지 가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4, 5%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도. 그 다음에 덕산이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애초에.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코로나 때죠. 20년 3월. 요때도 바닥을 찍었고 이번에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대충 보통 이런 바닥을 찍으면 올라갑니다. 물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종목 중에서는 덕산이 제일 좋지 않을까. 여기서 딱 그으면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보수적으로 올까요? 보수적으로 오면은 여기 하나 그으면 땡입니다. 왜냐면 여기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땡길게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하나 걸리고 49,000원 볼까요? 정말 보수적으로 49,000원. 여기 상승이 시작된 자리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고 내려올 때 지지가 되었던 자리인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13%가 빠질 만한 이슈가 1월 26일인데 그렇다고 뭔가 외국인과 기관에 엄청난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은 좀 터졌지만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반등은 당연히 49,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봉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3%, 14%까지 먹을 수 있어요. 14%.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한 게 반등이 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자가 체크하실 부분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런 봉이 하루에 나오진 않고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요런 봉으로 해서 팔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제 중반 정도 중반도 안 봤구나. 이 정도 봤는데 차트적으로 제일 단기 반등으로 세게 나올 만한 거는 덕산 네오룩스 반도체네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길래. 그치만 의미 있는 거는 금요일날 모든 금융기관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이 금액이 조금 더 커져서 모든 금융기관이 들어온다면은 금방 회복을 할 겁니다. 그치만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 그런 분들이 털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잠깐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100%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이 여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저도 내일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요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진짜 죽습니다. 손절도 못하고. 이게 우리 덕산처럼 훅 빠져야 뭔가 좀 반등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좀 그렇다. 뭐 일단은 여기가 시가인데 애초에 말이 많았었죠. 크래프톤이. 근데 이슈로는 사회적 이슈로는 크래프톤 자사주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 그걸 사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회사에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인간 지표를 밟고 가는 건데 어쨌건 얘도 21선이 당연히 저항이 될 거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래도 오름 20%까지 갈 수도 있겠네. 어떤 호재가 나온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매수는 이렇게 좀 129억이라는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좀 위에 고점에서 들어왔네요. 고점에서 들어왔고 손절을 그냥 요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 7,500원 손절 잡고 한번 끌고 가보시면서 적당하게 먹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반도체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알고 있고 이런 장에서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장에서도 이게 큰 종목이 아닌데 시총 1,000억이에요. 1,0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이걸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은 올라갈 자리가 많은데 덜 올랐다든지.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신택이랑 같이 우리 반도체가 이런 장에서 되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빠졌죠. 길게 당겨서 줄 하나 그어 보면은 뭐 짧게 보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선은 뚫었으니까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은 한 2%에서 6%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바닥 치고 올라갔다가 또 찍고 올라갔죠.
바닥 찍고 올라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바닥에 있다. 물론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해서 쭉 빠지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팩트는 지금 단순히 지금 보기에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을 자리는 나옵니다. 내가 먹냐 못 먹냐는 내 그릇의 차이인 거고 분명히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 얘도 기준봉이 여기 있죠. 기준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먹고 나면 됩니다. 4%. 차포 떼면 4%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엄청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빠졌다면 좋았겠지만 많이 안 빠졌다고. 그래서 먹을 자리가 적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NF 얘는 화학이네요. 화학. 얘도 많이 안 빠졌죠. 많이 안 빠졌고 여기 바닥 뭐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SD 엔진 요게 조금 바닥이 얘도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됐는데 지금 보면은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렇게 조금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1월 6일? 1월 6일도 샀네. 48억. 요 구간에 우리 기관님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 밑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손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요 자리까지는 얘네 우리 기관들께서 사기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요런 자리가 오기까지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4% 나오네요, 이 친구도. 그래서 같은 4%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급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다른 4%들이랑 비교한다면은 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한미 반도체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기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잡아줬기 때문에 장이 회복하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한미 반도체. 반도체 오늘 종목들 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도.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바닥이 엄청 막 빠지지는 않았는데 줄 좀 그어 보면은 여기 하나. 네, 요거는 21선 위니까 버리고요. 21선 위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요것도 버리고 짧게 치면은 여기까지. 근데 이제 기준봉이 약간 갭이 좀 떴지만 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21선 위니까 우리 깔끔하게 34,000원 정도. 그렇게 봤을 때는 한 6% 정도, 5.89% 나오겠네요. 요 정도 이 친구도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졌죠. 바닥 거의 찍고 살짝 반등하는 과정인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얘도 한 6%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장이 엄청 올랐잖아요. 코인들도 오르고 우리만 좀 연휴라서 좀 그런데 오늘 미장이 안 빠지면은 우리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미장이 안 빠지면은 내일 뭐 일제히 갭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부터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안에서 절반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종목 선택과 비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갈지 그건 한번 개인의 선택이니까 한번 보시고 봉 자체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거래량 발생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은 외국인이 다 털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길게 당기면은 이 정도 얼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보면 다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 뚫고 올라간 다음에 밑에 지지가 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 자리가 될 건데 19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90,000원이라고 하면 한 번 맞고 빠진 거고 근데 이 정도 이렇게 거래량 치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빠진다? 다른 거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는 여기를 봐야 돼요. 3% 나오네. 3%. 현대차는 3%.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액 크신 분들 있잖아요. 몇 억에서 몇십억 단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아침부터 사가지고 그냥 뭐 50억, 100억 쏜 다음에 3%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대형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슈가 되는 에코프로 BM이죠. 얘는 이제 바닥에 쭉 당겨 보면은 바닥 여기 한번 찍었고 거의 바닥 찍고 다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악재가 있지만 사실 이런 악재 속에서 베팅을 한다는 게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액을 잃을 정도를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용기 있는 사람이 먹는 거죠. 얘는 일단 크게 그리면 39만 7천 원이 나오고 짧게 잡으면은 35만 8천 원? 36만 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악재나 뭐 이제 검찰 조사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 좋은 얘기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보통 하락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5일, 3일에서 5일 안에 쇼부가 나거든요. 근데 요 그림은 3일이 아니라 한 5일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5일에 걸쳐서 39만 7천 원까지 회복을 해줄 확률이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높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쳤을 때 얘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20%까지 나올 거고 짧게 먹으시면 9% 나올 것 같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를 요거 보시면 됩니다. 31만 5,500원 정도를 장중이든 종가든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베팅해 볼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건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샀다가 잘못돼 가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큰 거고 수익이 크니까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뭐 3% 4% 그런 걸 보셔도 되고 나는 이제 좀 크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사가지고 20%씩 땡기는 거 기대하는 거지. 괜히 다른 사람 탓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바닥은 다 오진 않았고 여기까지 와야 바닥일 것 같은데 요거 하나 그릴 수 있겠네요. 자, 네, 요렇게 요렇게 치면은 얘도 한 6%, 6.5% 정도? 6% 나오겠네. 6%. 조금 더 가면 13%. SK이노베이션. 천보도 밑에서 마감하는 이게 십자봉이 나와줬고 그렇게 올라갈 때 여기 거래량 터진 봉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한번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더 땡기면은 뭐 여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얼추 28만 7천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트적으로 개인적으로 깔끔한 건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한 11%. 자,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죠.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첨보나 우리 에코프로 BM이나 같은 섹터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 혼자 안 나올까요? 라는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오르면 다 같이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급하게 하락한 걸수록 반등이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에코프로 BM이 좀 나는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첨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8만 7천 원 정도가 최종 매도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아니라 최종 매도가 28만 7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 전부터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28만 7천 원, 28만 5천 원 여기서 한 방에 팔든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성도 여기 기준봉이 하나 있죠. 요 봉 밑에서 팔면은 끝나는 겁니다. 요 봉 밑에서 팔면은 보면은 여기도 한번 걸린 구간이고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간 구간, 여기도 뚫고 간 구간인데 그게 이제 저항이 될 거기 때문에 22,000원 요 정도 잡고 여기서부터 잡으면은 얘도 한 10%. 후성도 같은 섹터인가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영상에서 뭐 3%에서 4% 구간부터 20%, 30% 구간까지 종목도 오늘 한 봤는데
이 친구들이 내일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밤 미장이 좀 양호하게 마감을 해주고 우리 장도 좀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연휴 전에 계속 두드러 맞고 우리 연휴 때 미장은 오르고 우리 연휴 끝날 때 미장 빠지면은 참 우리 장이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저도 이 중에서 살 건데 항상 저도 그래요. 왜 내가 사는 것만 3, 4% 오르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이거 샀는데 3, 4% 오르고 저거 살까 했던 건 20%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이것저것 살 수가 없어. 항상 거의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좀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일 좀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나고 저는 또 따로 이제 어떤 종목을 할지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 봐야죠 내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연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100% 야근이라서 영상 못 찍고 다시 주말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 봬요. 안녕.